안녕하세요. 준박입니다. 이번 영상은 예스24에 대한 종목 탐구 영상입니다. 예스24 지난 4월 16일에 주가가 크게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더니 장 마감에서도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해당 종목은 대한민국 1위 인터넷 온라인 서점이고요. 국내 최대의 도서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음반, DVD, 공연, 영화까지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회사입니다. 자, 영상의 순서입니다. 주가 하락의 이유를 알아볼 거고요. 공시 내용도 확인을 하고 종목에 대한 점검, 즉 재무 차트, 매매 동향, 캔들 차트, 그런 다음에 지지라인 예상 주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준박의 주식 노트는 준박의 잘못된 매매 습관을 바로잡고 공부하는 내용을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추천 종목이나 대단하고 화려한 내용이 담긴 영상은 없습니다. 단지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과 함께 안전한 매매 습관을 만들고 싶은 공간입니다. 빠르게 시청하고자 하시면 화면 우측 하단 톱니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재생 속도를 조절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유익한 내용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주가 하락의 이유입니다.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스24 카카오뱅크 지분 매각 추진, 이런 식으로 기사 내용 여러분들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그동안 예스24가 주가에 급등한 이유가 바로 이 카카오뱅크 지분을 보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카카오뱅크 지분을 매각을 한다는 이유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가가 급락하는 사유가 발생이 된 겁니다. 자, 2020년 말 기준으로요. 예스24 여기 보이시죠? 보유 지분율이 1.4%입니다. 원래는 2%에 가까운 지분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이시다시피 작년 말에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카카오뱅크 지분 0.47%를 매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작년 12월에도 주가가 한번 급락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1.4%인 카카오뱅크 주식 568만 1393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분율 1.4%예요. 네, 4월 16일 머니투데이 실린 기사를 보게 되면요. 오를 만큼 올랐나 예스24 카카오뱅크 지분 매각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 기사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장외시장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카카오뱅크는 주당 87,500원까지 올랐었습니다. 장중에는 10만원 가까이 갔다고 하던데요. 지난해 11월 유상증자 주식 발행가가 23,500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은 대략 3.72배 수준의 수익 실현이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1천억 원 정도의 거래를 예상하고 있어요. 예스24가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추가적으로 획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사에서처럼 3.7배의 수익 실현이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370%죠. 이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든 수익이 충분히 낼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매각을 한다는 거에 있어서 문제가 될 거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말에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이미 지분을 일부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재무구조가 개선이 됐습니다. 이따가 재무 차트도 함께 볼 거지만 굉장히 유보율도 올라가고 부채율은 절반 이하로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예스24가 재무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것을 매각을 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차익 실현을 통해서 예스24가 자신의 사업 추진을 한다든지 추가적인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든지 어느 곳에 그 자금을 쓸지는 모르겠습니다. 매각을 한다는 이유,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주가가 지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천억 원 정도 거래 예상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전체 지분을 매각하는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그거는 예상이니까 지켜봐야겠죠. 자, 키움증권으로 0700을 누르시게 되면 종합시황 뉴스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여기 공시, 이 공시를 클릭하신 다음에 검색창에 타 법인이라고 하셔갖고 조회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예스24가 타 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에 관련된 사항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개가 나와요. 이 4개가 다 이 한국 카카오은행, 즉 카카오뱅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스24가 2018년 4월에 처음으로 이때 카카오뱅크 지분을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19년 11월에도 추가로 취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 11월에도 추가로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세 차례에 걸쳐서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취득을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작년 말 12월 18일에 처분 결정, 즉 일부 매각을 한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유하고 있던 지분 약 한 2%에서 0.47%를 매각을 한 겁니다.
이번 4월 16일에 하락에 대한 소식에 대한 공시는 아직 나온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예스24에서 그렇게 이 관계사들에게 입찰 방식으로 지분을 처분하려고 한다라는 그러한 공고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이 공시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시 내용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종목에 대해서 재무 차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보다시피 예스24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상향을 그리면서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작년에 가장 많은 역대급 매출이 나와 주었고 영업이익 또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스24의 시가총액은 약 4월 16일 기준으로 2,700억 원인데 연매출을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5천억 원이 넘었죠. 즉 시가총액의 2배가 넘는 매출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영업이익이 100억이 안 돼요. 매출 규모가 상당하지만 영업이익이 많이 날 수 없는 그러한 사업 구조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단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히려 당기순이익은 플러스가 아니죠. 마이너스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시다시피 유보율은 지금 1500%가 넘었고요. 부채율은 200%가 넘게 있었다가 거의 100%대로 줄여놓은 상황입니다. 유보율은 올라가고 부채율은 줄였기 때문에 재무구조 개선에서는 예스24가 굉장히 좋아졌고 매출과 영업이익 역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무 건전성을 놓고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매각하는 것도 사실상 재무구조 개선이 아니라 첫 번째 목표는 당연히 차익 실현이겠고요. 두 번째는 예스24가 만약이라도 추가적으로 본인들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거라고 본다면은 좀 더 추가적인 재료가 발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예스24의 매매 동향입니다. 작년 4월 18일부터 올해 4월 18일까지 1년치의 누적 순매수량을 확인할 텐데요. 개인의 물량 7만 3천 주,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순매수량 7만 3천 주 얼마 안 되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매집을 하는 그러한 수급의 주체는 없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단타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최근 5거래 연속 개인이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은 4거래 연속으로 매도를 했지만 금요일에는 일부 물량이 조금 들어와 준 모습입니다. 자, 이때는 매도의 주체가 기타 법인에서 좀 던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투신의 움직임을 살펴볼게요.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나가고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가 나가고를 반복하고 있죠. 자, 이러한 움직임을 봤을 때 기간의 물량이 들어오는 것은 지금 단기적으로 어떻습니까? 단타로서만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걸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예스24라는 종목은 지속적인 사업성의 성장이라든지 이 종목 자체의 매출 증대라든지 그러한 뭔가 특정적인 재료가 확실한 게 있지 않다 보니까 예스24라는 종목을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카카오뱅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이미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들 또한 외국인과 기관은 내놓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은 현재 5거래 연속으로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입니다. 작년 7월에 한번 급등이 나와주고 없던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떻습니까? 주가가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런 작은 박스권을 그리다가 다시 한 번 더 이때 어떻습니까? 카카오뱅크 이슈가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왔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뱅크로 인해서 이슈가 돼서 상승을 했지만 여기서 지분 매각 공시가 나오면서 개파락으로 이후에 잠시 주가가 장기 이평선도 이탈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면서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해외 상장 이슈들, 즉 다양한 종목군에서 나스닥 상장이든 해외 주식에 상장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 번 더 대형 기업의 IPO 공개 이런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어떻습니까? 예스24가 한 차례 더 카카오뱅크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지분 매각설이 나오면서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고 추가적으로 음봉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봉상에서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위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차피 주가에 대해서 이 주가 하락 이유에 대해서 알았고 상승의 이유도 알고 있잖아요. 즉 예스24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승을 했었고 매각한다는 이유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는 1차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건 알았어요. 물론 뒤에 숨겨져 있는 다른 재료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일단 그걸 배제하고 단순하게 우리가 직면해 있는 그 내용으로만 가지고서 주가의 상승과 하락에 따른 지지 라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4월 16일 종가가 16,000원이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구간은 대략적으로 15,000원 부근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15,000원 부근을 볼 수가 있겠고요. 2차적으로는 대략 요 부분 12,500원 부분,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1차적으로는 요 15,0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까맣고 녹색 선이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60일과 120일의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근에서 주가가 추가 하락 나오더라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반등이 나오고 나서 추가적인 카카오뱅크에 대한 이슈가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N자형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장기 이평선도 이탈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12,500원 부근에서 한 번 더 지지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이런 부분, 이렇게 자 이런 부분에서도 다 이렇게 12,500원이 중요하게 지지대 역할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15,000원, 15,000원도 이런 부분, 그쵸? 이렇게 다 저항을 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지지대 역할을 한번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뚫리게 되면은 12,500원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점선은 240일 장기 이동 평균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지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라도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여기 18,000원 부근, 이 18,000원 부근을 1차 목표가로 두고서 우리가 차익 실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등에 따른 차익 실현. 2차 목표가는 당연히 이런 데서 저항이 됐다고 보여지는 2만원권으로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추진한다는 설 때문에 주가가 올랐죠. 기업 공개를 하고 상장 확정이 돼서 공모가가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재료 소멸로서 1차적으로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그런 건 좀 유념하셔서 이런 종목 준비하실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일봉 차트 상에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 주봉과 월봉 차트 상에서 지지 라인이 얼마 가격대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봉상에 보셔도 여기가 16,000원 부근이고 대략적으로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서도 캔들이 많이 중첩되어 있는 구간, 일본과 마찬가지로 대략 15,000원 부근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15,000원 부근이 캔들들 이렇게 꼬리들이 보시면 많이 겹쳐 있죠. 이런 부분들 봤을 때 1차적으로 15,000원 볼 수가 있겠고요. 주봉도 2차적으로는 대략 12,500원 비슷하게 보여지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래 꼬리들이 지지받았던 모습들. 즉, 자, 겹치죠. 일봉 차트가 거의 비슷해요. 15,000원과 12,500원인데 12,500원 이탈할 경우에는 여러분 일단 손절로서 일단 도망을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12,500원을 다시 회복을 해주고 그 위로 시세가 형성이 될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 다시 한 번 더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월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월봉 차트에서는 1차적인 지지 라인이 이 14,000원 부근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2차적인 지지 라인은 12,5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일봉과 주봉보다는 1차 지지 라인이 월봉 차트에서 봤을 땐 좀 더 아래로 내려왔어요. 14,000원까지. 그런 것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14,000원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저항을 맞았던 구간들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월봉 차트에서 떨어지더라도 지지를 받아줄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인 하락이 날 경우에는 요 12,500원 여기서 지지받았던 구간, 이런 데서 저항받았던 구간, 여기서도 저항받았던 구간이죠.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12,500원
즉 일봉, 주봉, 월봉상 세 곳 다 공통적인 부근은 12,500원 부근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깨지게 되면은요, 추가적으로 만원대까지도, 이런 만원대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2008년에 만들어졌던 이 시가의 기준으로 했을 때 만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 유의하셔서 분할 매수 그리고 분할 매도로서 여러분들이 손실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예스24 4월 18일 기준으로 1차 지지라인 일봉은 15,000원, 그리고 주봉도 15,000원, 월봉은 14,000원을 봤고요. 2차는 12,500원으로 공통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참고해서 매매를 진행하신다면은 2차 지지라인 이탈 시에는 일단 손절을 하고, 혹은 뭐 100% 손절이 아니더라도 절반 물량이라도 손절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재진입할 경우에는 그때 가서 분할 매수로서 다시 대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마무리입니다. 예스24가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전량 매각한다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겠고요. 일부 매각이라면 기술적 반등, 즉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지지 라인에 맞춰서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